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에버노트로 어떻게 기업을 좀 정리하고 분석하는지 구체적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기업을 분석할 종목으로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이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랑 에버노트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뭐 그런 어디서 정보들을 좀 얻어오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노트들이 많은데 뭐 검색 팁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여기다가 모든 노트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한국카본이라고 쳐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본문 제목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본문 내용도 한국카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 검색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제목에 중요한 우리가 찾고 싶은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타이틀이고 콤마를 치면은 한국카본이라는 제목이 있는 노트만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찾기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카본이라는 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요즘에 좀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그 종목 같은 거를 분석하면은 뭐 구분 없이 종목 1, 2, 3 아무데나 집어넣는데,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노트만 또 이렇게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 노트에다가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이 기업 어떻게 보고 있고 무슨 근거로 이제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노트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내가 어떤 종목들을 지금 어떤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종목은 지금 저는 좀 많아요. 그래서 15개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만 따로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업데이트 하는데 좀 편하겠죠. 막 일일이 다 막 찾아볼 필요 없이 투자 종목에만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은 내가 앞으로 살 종목, 아직은 사진 않았지만 앞으로 뭐 목표 금액이라든지 이제 예상 수익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적어두는 칸이에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수소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기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8월 달에 정부 정책 발표가 있어요. 정부가 지금 8월 달에 8월까지 충전소 구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아직은 주가에 전혀 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지금 다 개미들 털어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제가 수소차에서 제일 많이 보는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종목 두 개가 있는데 EM코리아랑 미코고요. 수소 관련 주들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뭐 수소 테마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그런 노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다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한국카본에 대해서 제가 보는 이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카본 기업 자체는 그 본행제 관련 1위 업체예요. 이게 지금 동성화인텍이랑 거의 양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거의 비슷비슷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 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든 회사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LNG 선이 있잖아요. 조선사에서 만드는 LNG 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LNG를 담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만들어야 그거를 이제 액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겠지만 액화를 시켜야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어요. 기체로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많은 양을 담지 못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뉴스를 봐도 되고 사업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이런 관련 점유율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다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LNG선 발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서 LNG선 발주가 늘게 되면은 당연히 LNG선에 납품을 하는 본행제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리고 최근 이슈는 아니고 이제 곧 다가올 이슈 중에 IMO 2020이라는 게 있어요. IMO 2020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닌데 이게 환경 규제랑 관련이 된 건데 저유황 배를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이제 예전 배들은 이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배였는데 그런 배에서 이제 좀 친환경 업체 스크류버 무슨 그런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LNG 선으로 아예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데 IMO 2029가 되면서 그런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나왔었던 카타르발 LNG선 투자 확대 이게 굉장히 크죠. 거의 몇십 조였던 것 같아요. 투자 규모로만 따지면 이게 수십 척인데 이게 한 척에 몇 조다 보니까 카타르발 LNG 투자 확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 3년 정도는 어떤 실적에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될 어떤 산업의 구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면은 5월 12일 날 카타르에서 우리나라 조선 3사에 수주 입찰서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예요. 5월 12일 날 제가 캡처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카본 카타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에버노트에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보들이 모으면은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기업을 투자하는데 조금 더 마음의 심리적 안정감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정보를 캡처한 기사들을 놓고 60척의 LNG 운반선 발주를 예고하고 있고 입찰서를 5월 10일 날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LNG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카타르에서 60척선 발주를 나서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6척의 LNG선을 독식했다. 60척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직접적인 수혜는 당연히 조선 3사가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 조선 3사 매출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고 아직은 완전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진 않아서 그런 좀 불안한 적자 기업보다는 이런 지금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엄청난 양의 LNG선이 이제 쏟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대감 하나만 믿고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뉴스일 따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른 어떤 레포트나 다른 종류 실제 매출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업이익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530억이었는데 430억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20%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근데 늘었습니다. 이거 이유에 대해서는 제품 단가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IR에 좀 전화를 해봐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매출 단가가 좀 떨어져서 매출액이 좀 감소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도 사실 주가 차트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한국화본 보면은 10일날 5월 10일날 발표가 나왔고 주가는 조금 더 오르고 있죠. 추세가 아직은 계속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교적 변동폭이 클 때도 있지만 비교적 좀 안정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자세히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일반재 산업 부분이 있고 산업재 산업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매출은 이제 산업재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 쪽에서 매출이 감소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좀 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 보고서에서 보면은 지금 해외 공장 베트남 쪽에다가 지금 공장을 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4월 달이랑 8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은 근데 뭐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베트남 달러로 뭐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몇 억 정도 투자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크진 않아서 뭐 이게 절대적으로 매출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공장을 확장하고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지금 36만 달러, US 달러가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수주 공시들이 좀 많이 떴어요. 수주들 정리를 한 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직접 보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2017년에는 수주가 굉장히 적었는데 2018년부터 굉장히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 대상으로 630억 수주가 났죠.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된 거예요. 지금 뭐 당장에 매출이 나오진 않겠지만, 왜냐면 이제 배를 만들 때 이게 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보냉제라는 게 어느 정도 뼈대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 후반기 그 배를 만드는 그 뒷부분에서 보냉제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당장에 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3월달 초부터 좀 본 것 같습니다. 3월달 초부터 봐서 이때 이제 조금 오르다가 최근 한두 달 전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보는 한국화본의 앞으로 전망은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신고가를 좀 뚫었어요. 신고가를 뚫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윌리엄 오닐 캔슬님에도 보면은 주식을 이제 매수해야 되는 종목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신고가 혹은 뭐 새로운 신제품, 신산업 진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신고가 형태를 띠고 있고 지지도 잘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5G처럼 매출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뭐 급등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좀 중장기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시고 뭐 단타보다는 좀 기업의 가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할 때 한꺼번에 몰빵은 절대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저도 이때 8만원대 제가 매수했던 거는 이때 이제 쌍바닥을 찍고 약간 이거는 사태상으로 그 원형 바닥형 약간 그런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쌍바닥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쌍바닥 패턴을 보고 이때부터 매수하고 분할 매수해서 지금은 약 수익권에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때 완전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지금 30% 수익이겠지만 사실 이때 이런 기업의 어떤 가치를 알고 매수를 감행하기가 좀 쉽진 않죠. 또 뭐 개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화본에 대한 내용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수소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차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